안녕하세요.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 위치한 지리산 자락의 남사리 예담촌입니다. 이 마을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남사천의 모양이 마치 태극 모양을 담고 있어서 그 의미를 풍수적으로 또는 성리학적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먼저 풍수학적으로는 마을 서쪽에 니구산이 마치 수컷 용의 머리를 닮아 동쪽으로 뻗어 있고, 남쪽의 당산이 마치 암컷 용의 머리를 닮아 동쪽으로 뻗어 있으니 용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두 꼬리가 양천강변으로 향하고 있는 형세이므로 비로소 명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남사천을 품은 마을은 불룩 반원을 그리면서 땅의 모양이 풍수상의 태, 식, 잉, 육 중에서 마지막 헬자리에 해당하는 명당자리의 6으로서 고려 말기로부터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세월을 거슬러 내려오면서 아이를 길러내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남사리 예담촌은 성리학적으로 공자가 살았던 중국의 노나라 곡부의 북쪽을 흐르는 사수를 남사천에 비유하였고, 공자가 태어난 니구산을 유구산에 비유하였습니다. 또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사천은 태극을 닮아 성리학의 선구자인 염계주돈이 선생의 음양오행에 의한 천지만물의 생성원리를 담은 태극도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공자의 인사상과 맹자의 의사상을 숭상하였던 조선의 선비들이 너도 나도 인, 의, 예, 지, 신의 결정체인 성리학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산청의 선비정신을 잉태하였고, 그 정신이 남사예담촌에 녹아나 훌륭한 선현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태어난 인물들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을 담은 유적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중앙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국가등록문화재 제281호로 지정된 남사예담촌의 표석에서 출발하여 옛 담장을 따라 이시고가 입구에 이르면 사랑을 이룬다는 부부 회화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나무 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골목 안의 이시고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 줄기의 움푹 패인 옹이에 손을 넣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재미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시고가는 팔짝지붕과 우진작지붕, 맛배지붕과 소설대문, 우물가, 계자난간 등 전통가옥의 건축물을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자, 다시 길을 잡아 남사천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여사정과 조선개국공신인 이재선생의
개국공신 교섭이를 만나게 됩니다. 조선이 개국된 이래 왕이 내린 최초의 교서이자 마지막 남아있는 이 교섭위는 1999년 보물 제1294호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8년 6월에 국가보물 제324호로 성격되어 그 문화재적 가치가 탁월합니다. 비석의 위쪽에는 전서체로 태조대왕 어제교서라 새겼고 그 아래의 오른쪽에는 순충 좌명 개국 1등 공신 흥안군 겸 의형친 군의 절제사 지 서연사 이제라고 새겨 놓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로부터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늘의 명령에 따르고 인심의 흐름에 순응하나니 그때마다 반드시 위인이 나타나 왕을 뽑히라는 것이다. 은나라의 탕왕을 도와 하나라의 폭군이었던 걸왕을 쳐서 천하를 평정한 이윤이 있었고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 폭군 주왕을 물리친 강여상이 있어서 천지신명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를 도왔으니 그 아름다움과 기품과 슬기로운 마음은 천구에 빛나도다 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은나라를 개국할 때의 이윤과 주나라를 개국할 때의 강여상처럼 조선을 개국할 때 이제라는 공신이 나타나 태조를 도와 나라를 세웠으니 과연 이 마을이 낳은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선생은 태조의 생계와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낳은 막내딸 경순공주와 혼인한 사위입니다. 그는 조선 초 박포의 난이 일어났을 때 태조의 편을 들었다가 처남이었던 방번, 방석과 함께 희생되었던 인물입니다. 조금 뒤쪽에 위치한 고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귀후문은 이제 선생의 8대 손인 이윤행 선생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생각한다라는 뜻의 사효제의 대문입니다. 귀후는 후득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정자가 말씀하시길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예로서 정중히 조상의 덕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낸다면 백성의 덕으로 두텁게 돌아간다는 신종추언이면 민덕이 기후의니라 라는 대목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530여 년이나 된 향나무가 있는데 온몸이 벨벨 꼬여 오랜 시간 동안 겪었을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윤행 선생은 1706년 숙종 32년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 집에 피집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마을에 나타난 화적대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 그 앞을 가로막아 대신 죽어 아버지를 구하였다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그가 살았던 이 집의 이름을 사효제로 삼았습니다. 다시 문을 나와 왼쪽 골목 끝의 3년문을 들었으면 영모제를 만나게 됩니다. 3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는 천지인 삼재사상을 담았고 영모, 즉 영원히 사모한다는 뜻은 이제 선생과 경순공주를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모제의 기둥에 걸린 주련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의 언덕을 입은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인심의 흐름과 천명에 순응하여 어진 군주를 도우네.
성조의 어진 사위는 탕무의 이윤과 강여상과 같아 나라를 세운 공적이 청사의 길이 향기롭게 전하리라. 사당을 숭상하니 조상의 숨결이 들리는 듯 하고 교섭이는 뜰에 있어서 산수도 빛을 더해가네. 당과 실과 헌과 창이 있는 집이 밝은 곳에 있어서 니구산과 사수의 상스러운 기운이 서로 응하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모제의 서쪽 편을 끼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안채가 있으며 그 뒤편에는 두 분을 모신 사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모제를 나와 남사천을 따라 걷다가 오른쪽을 쳐다보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명명된 옛 담장이 골목길을 이루어 장관을 이룹니다. 그 왼쪽의 대밭에는 전통의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지거미 꽃자리가 자리하고 있어서 차 한 잔의 여유로움으로 여로를 풀어봅니다. 다시 남사교를 건너면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의 종군하면서 하룻밤을 유숙했던 니사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백의 종군 표석 앞에서 잠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국난을 극복했던 충무공의 충의정신을 떠올리다 계단을 올라 거유문 앞에 이릅니다. 거유는 맹자의 진심장구 상편 33장의 거인유의에서 따온 말로 인에 거처하면서 의를 따르면 곧 대인이 뜬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는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질을 말하는데 남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 또는 남을 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의라는 것은 인을 순조롭게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갈등 요소를 없애주는 구체적인 행동 원리를 말합니다. 니사제는 경남문화재 제32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토프사의 종사관으로 임꺽정의 난을 진압하고 대사은과 호조 참판을 지냈던 송월당 박오원이 학문을 연마했던 집으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전쟁 중 원균의 모함으로 삭탈관작되어 감옥에 있을 때 정유재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서해 유성룡 선생의 주청으로 임시 방면되어 백의 종군하였습니다. 이때 1597년 6월 1일에 이곳 남사리의 니사제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였다가 도원수 권율장군이 머물던 합천의 율곡으로 길을 떠났던 역사 유적지입니다. 이곳 니사제에는 앞면에서부터 서쪽면과 북쪽면과 동쪽면의 각 기둥에다 주련실을 걸어 놓았는데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초나라 물과 오나라 산 밖에 그리움을 맡기고 당나라 시와 진나라 글씨에서 뜻을 얻는다네.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말하는 것은 선비들의 철칙이요. 대대로 전하는 맑은 덕은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네. 강물에 비치는 봄을 오리가 먼저 알고 대밭 너머 복사꽃이 두세 가지에 피어났네. 이 저런 시들은 칠언절구로서 두 구절씩 각각 짝을 지어 세 편의 시를 모아 놓았습니다. 니사제의 서쪽 마당에는 작은 직사각형의 연못을 만들어 그 주변에다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는 배롱나무와 매화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면과 북쪽면의 기둥에다 주자가 지은 관서유감, 즉 책을 보다 느낀 바가 있어 라는 시를 차례대로 걸어 놓았습니다. 네모난 연못이 거울처럼 열리니 하늘과 구름이 그 안에 떠 있네. 물이 어찌 저리 맑은가 물어보니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이라니. 또 어젯밤 강가에 봄물이 불어나니 거대한 전함도 터럭처럼 떠 올랐네. 여지껏 힘들여 옮기려고 애썼는데 오늘은 강 가운데 저절로 떠다니네. 또 동쪽면의 기둥에도 차례대로 주런을 걸어 놓았습니다. 역시 주자의 시를 인용하였습니다. 좋은 날 꽃을 찾아 사숫가에 오니 끝없는 봄 풍경이 일시에 새로움네. 무심코 봄바람을 얼굴에 느껴보니 수많은 붉은 꽃들 모두가 봄이로세. 자, 이제는 니사제의 앞쪽에 자리 잡은 기산 국악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근대 국악의 선구자이신 기산 박헌봉 선생을 추념하는 기념관입니다. 태평고를 걸어놓은 대고각을 돌아 들어가면 동쪽편에 국악 악기를 전시해 놓은 기산관이 있고 서북쪽에는 국악 음계인 궁상각치우를 상징하는 오각정자 성포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니사제 앞의 남사천을 따라 펼쳐진 남사 둘레길을 걸으면서 힐링해 보겠습니다. 남사천의 징검다리와 용소바위를 바라보면서 꽃길 터널을 지나면 왼쪽편으로 새로 조성된 면우 각종석 선생의 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당에는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의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서운동을 벌이다 일제에 체포되어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모진 고문과 형벌을 당하다가 끝내 쇠약한 몸으로 풀려난 후 얼마 안 가서 그 후유증으로 일생을 마친 면우 각종석 선생의 파리 장서탑을 세워 놓았습니다. 생가 주차장을 지나면 니구산 동쪽에 있는 서당이라는 뜻의 니동서당을 만나게 됩니다. 서당의 정문인 일직문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역의 곤깨여서 기인하였는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면을 곱게 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외면을 방정하게 한다는 경의직내 의방외에서 차용하여 고전마음 즉 일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자께서는 일직일곡 즉 한 번 펴고 한 번 굽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주역의 계사전에서 자벌레가 몸을 굽히는 것은 장차 몸을 펴기 위함이라는 척확지굴 이구신야에서 차용한 말씀으로 몸을 굽히기만 하고 펴지 않는다면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요 반대로 몸을 펴기만 하고 굽히지 않는다면 움직임을 존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곧게 펴기만 하고 굽힐 줄을 모른다면 그 고덤을 기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일직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당뜰의 동편에는 매누 곽선생 유허비가 서있고 서편의 서재에는 동문제가 있습니다. 동문은 중용 28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을 차용하였는데 검천하 차동계하며 서동문하며 행동륜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뜻은 예를 논의하고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글자를 상고하여 바로잡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천하는 문왕과 무왕이 만든 법도를 개성하여 그 법제와 법조문을 쫓아 지켜서 그 때와 다름이 없다. 수레로 말한다면 양쪽 바퀴의 폭이 한결같고 글씨로 말한다면 글자의 획과 점이 모두 한결같으며 행실로 말하자면 상하가 서로 접하는 차등과 절문이 모두 한결같으니 대개 주나라의 천자가 정한 바이다 라는 대목에서 따온 말입니다. 다시 일직문을 나와 동쪽편에 자리한 유림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념관에는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을 버린 우국 충절지사와 독립군들을 기리기 위하여 그 업적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기독교와 불교계가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면 유교계는 유림들이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하여 세계 만방에 호소하였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건너서 두 번째 골목길로 접어들면 민박집의 대문을 거쳐서 후문으로 나가면 왼쪽의 하시구가 뒷텃밭에 고려 말 원정공 하접의 손자였던 하연이 심었다는 630여 년이 된 감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입니다. 오른쪽에는 TV 프로그램인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한 사양정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사양정사는 남초 정구화 선생의 집인데 사스의 양지보라는 곳에 있는 학교라는 뜻으로 서원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이전의 학교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는 강화도 교동에 위치한 교동향교이고 최초의 정사는 경북 구미의 금오산 자락에 위치한 금오정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성리학의 도통을 이어받았던 야은길재 선생이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정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그 문화생들이 훗날 선생의 학덕을 성상하여 시호를 올리고 정사를 서원으로 추승하여 금호서원이라 이름하여 오늘날의 서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양정사의 기둥에 걸린
주련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숲의 빈 땅에다 초가집을 지었으나 물의 성품과 산의 마음이 도리어 아득해지네. 남국의 매화를 보니 시 또한 여유어지고 동풍이 비를 부추기니 햇볕마저 조금 살살해지네. 사람의 마음은 밤 같아서 달처럼 되기 어렵고 세상일은 가을과 같아 서리에 쉬 변하네. 한가해지면 저절로 초연해지는 곳이 있을 터이니 따분해졌다며 스스로 상심해하지 말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골목길을 나와 큰 길로 나서니 처음 출발했던 주차장으로 되돌아서 나옵니다. 약간의 아쉬움에 또 다른 골목길의 채시고가와 전통문화 체험장을 둘러보고 시천면의 남명조식 선생의 유적지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단성사의 단속사지 삼청석탑과 정당매를 탐방한 후 남명선생의 산천제와 덕천서원을 탐방해 보겠습니다.